정치권 이슈 홍수의 시대입니다. 정치권 이슈 홍수의 시대에서 함께 제 배를 타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님과 함께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홍수의 시대 홍씨가 왔습니다. 이런 개그를 또 이렇게 요즘에 홍 박사님을 원래 홍씨가 예. 중국에서 건너왔다는 원래 공씨래요. 공씨. 아, 그래요? 공. 네네. 그러다가 이제 물을 만나서 이제 홍으로 됐다는 그런 예. 것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좋은 걸 하나 얻어갑니다. 예. 홍준표 시장님하고 제 손잡벌이죠. 확률상으로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오늘 홍석준 의원님과 네. 함께 자, 한번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어제 많은 일을 했어요. 민주당이 발의했던 그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이 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모레 이제 표결에 붙여지는데 모레가 아니라 내일이구나.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소추가 유력시되는데 1년의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이재명 대표 그 방탄 목적을 위해서 지금 그 국회에 있던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벌써 탄핵을 18번째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거기까지 왔어요. 예, 근데 지금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는 달리 감사원장은 또 새롭게 다가오죠. 왜냐하면 감사원장은 잘 아시다시피 헌법상 독립적인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그런 기관장, 국가기관장인데 감사원장까지 탄핵한 것은 정말 지금 현재 민주당이 탄핵 중독증이 걸려도 단단히 걸렸다. 이런 어떤 표현을 지금 나타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대법원장도 탄핵할 수 있으면 탄핵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정도면. 대법원장도 탄핵할 수 있겠죠, 당연히. 와, 그 탄핵의 이유라는 게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하고 또 국가통계 조작 의혹 감사 그리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당시 감사원장 후보 청문위원으로 인사청문회에 예. 이제 들어갔었고 2021년 11월 2일 날 인사청문회를 했었는데 지난번 제가 밝혔듯이 그때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좀 백현동 이슈도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임명된 감사원장이고 지금 현재 또 감사위원 다른 세 분도 역시 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감사위원들이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이 자기들이 임명해 놓고 지금 현재 뭐 일부 마음에 안 드는 이슈가 있다고 해서 예. 자기들이 지금 현재 탄핵을 하는데 원래 탄핵을 하려면 헌법상 헌법과 법률에 이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예. 위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해 공무원이라든지 또 뭐 통계 조작이라든지 본인들이 지금 현재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이런 어떤 그를 결과를 나타냈다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그 직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 방향이 A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B 방향으로 틀었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입증됐을 때 탄핵하면 몰라도 예. 어떤 특정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명백하게 헌법에 위반되는 입법 어떤 남용 폭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월성 원전도 예시로 들었는데 진짜 알아보니까 월성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최재 감사원장 오기도 전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럼, 예. 예. 월성 원전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조금 전에 이제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이슈 중에 우리가 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지만 예를 들면 통계 조작 같은 경우에 세 가지 통계 분야 즉 집값, 부동산, 고용, 그다음에 이제 그 소득 어떤 이런 어떤 그 형평성 이런 어떤 걸 네. 가지고 당시에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서울의 집값이 뭐 12% 올랐다고 이제 12% 올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80% 올랐고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는 3%밖에 안 올랐다고 했는데 보니까 또 41% 올랐고 그리고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 통계를 선정하는데 표준지 즉 통계에 있던 대상에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계속 바꾸게 요구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김현미
장관과 그리고 또 당시에 이제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게 이미 이제 감사원 결과 이제 그 밝혀졌고 네. 또 서해 공무원만 하더라도 원래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이분이 서해 공무원 해수부 네, 그렇죠. 해수부 공무원 이분이 이제 자발적으로 네. 이제 그 월북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또 그 생활이 보니까 도박 빚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이제 막 그 그런 억울한 식으로. 누명을 씌웠는데 그게 이제 그분의 형님인 이대진 네. 대표에서 다 이제 거짓임이 밝혀졌고 그래서 고발을 해서 결국은 그때 그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도 이게 월북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늦춤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서훈 정의용 등 이제 국정원 당시 그 이제 국가안보실장 이런 네. 사람들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거 월북이다 이거 몰았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입증이 된 어떤 사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니까 이제 자기들 뭐 정권 때만 이제 그 감사를 하고 지금 현재 윤석열 어떤 그 대통령 시절에 예를 들면 뭐 그 지금 뭐 관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음에도 덮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그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당시에 문제가 좀 있었던 사안은 특히 이제 경호처에 관련해서는 파면을 요구했고 해서 예. 자세하게 그 원인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의 어떤 이슈 내지는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정말 오로지 이재명 대표 어떤 방탄과 그리고 관련 어떤 부처의 어떤 수장의 어떤 길들이기를 위해서 이렇게 탄핵을 지금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에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그 통계 조작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통계 조작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정부의 아파트값 통계가 국민 인식과 괴리가 너무 컸고 당시 통계청장 경질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있었다. 그래서 뭐 감사를 해보니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우픈 얘기 좀 해드리자면 제가 202일 동안 2020년에 외유를 좀 했거든요. 네. 많은 분들 아시는 외유를 의왕으로 좀 했었는데 그때 제가 외유를 했다가 오니까 아파트 값이 거의 2배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제 외유라고 하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아무렇지 않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네. 참고로 그런 뭐 이런 희한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80% 오른 거를 12%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갖고 그때 이런 주장이 있었죠. 집값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그렇게 했었던 정부였었는데 예. 근데 법 쪽에서는요 헌재에서 탄핵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무 정지 기간 동안 그 감사위원회를 3대3 체제로 이제 운영하겠다 이런 건데요. 결국 이제 감사원의 직무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요. 저도 민주당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리라 기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예. 민주당이 지금 현재 그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 네. 첫 번째 일단 탄핵에 들어가면은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네. 이 직무 정지를 지금 현재 그 기대하면서 지금 특히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제 6인 체제로 되기 때문에 심리는 가능하지만 언제 결정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감사원이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이제 감사원이 이제 그 감사를 특정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감사한 1차 결과를 감사원장한테 보고하면 감사원장은 그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감사위원회로 이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서 이제 뭐 수사 의뢰라든지 또 징계 요구라든지 이런 어떤 후속 절차를 밟게 되는데 지금 감사위원회 구성이 만약에 최재 감사원장이 이제 탄핵에 들어가면은 예. 이제 6인 체제가 되는데 그렇죠. 예. 그 6인 체제 이제 구성이 세 분은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됐기 맞아요. 때문에 3대3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감사하고 있는 그 월성 이슈라든지 또 사드 지연이라든지 네. 이런 것은 1차 감사를 해서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에 지금 현재 회부하기 직전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무한정 의사결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또 노리고 있는 건 뭐냐면 연말 연초에 항상 또 감사원도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인사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대규모 인사가 있는데 그러면은 인사를 누가 할 거냐? 이 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행이 할 수 있다. 혹은 또 대행이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대행은 현재 어떤 유지되는 어떤 업무만 하지 인사라든지 이런 어떤 조직을 변화시키는 이런 걸 못한다는 설도 그 학계에서는 다수설이거든요. 네. 자, 그래 되면은 감사원이 인사를 해도 지금 현재 그 대행으로 도는 감사위원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 정권에 의해서 이제 감사원의 인사가 좌지우지될 수가 있고 네. 인사를 하지 않아도 또 감사든 원의 어떤 인사 업무가 중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어떤 목적을 노리고 지금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탄핵 소추가 되면은 바로 이제 직무대행을 할 사람이 조은석 김인혜 위원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분들도 문재인 정부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 김인혜 위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까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같이 쓴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험난한 세월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대3 구조로 딱 돼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의사 결정을 못 하거나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참 우려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네, 근데 명시적 규정은 이제 없다고 하지만요. 직무 정지 결정 정지가 이제 가처분 신청 이것도 해볼 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는 충분히 이제 해볼 만한 게 예. 지난번에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네. 직접 그 관련해서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끌면 이제 이런 그렇죠. 결정 못 하기 예. 때문에 본인의 어떤 기본권이 이제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이제 그 헌재에 심판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시에 헌재에서 이제 이제 탄핵의 심리 정족수가 이제 7인 이상으로 규정된 맞아요. 그 규정을 효력 정지를 시켰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심리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낼 수 있냐면은 지금 탄핵이 되면 그 즉시 탄핵이 의결되면 그 기관장의 그 업무가 이제 효력이 정지된다는 네. 그 규정을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내볼 만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시민 단체가 지금 이 효력 정지 신청을 지금 낸다고 합니다. 4일인가 낸다고 하는데 누구냐면은 지금 한수원 노조위원장을 영입했던 강창호 노조위원장이 네, 예, 예. 노조위원장이 이제 이분이 이제 월성 원전 때문에 그러네요. 굉장히 이제 저하고 같이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예. 굉장히 강력하게 싸웠던 분이거든요. 예. 이분하고 또 이제 오상종 네. 또 그 헌법수호 호국 그 국민 회가 이분도 굉장히 많은 어떤 오상종 고발을 단장. 그 하고 있으신 분인데 오 단장도 이제 내는데 근데 왜 이제 이게 가능하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 강창호 이제 그 노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장이 탄핵이 되면은 이 그 월성 원전 관련된 이 감사가 그 하염없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가 되는 것이고 네. 또 오상종 단장 같은 경우도 많은 어떤 고발을 했는데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이 탄핵이 되면 이것도 이제 수사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해볼 만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지금 뭐 불법적인 집단 행동과 정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탄핵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질문에 앞서서 의원님 예전에 그러니까 21대 국회 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나았나요 분위기가? 뭐 어떤 분이 말씀하시죠? 그 야당의 그 뭐 지금 이제 독주, 뭐 폭주라는 소리까지 듣고 그 예산도 좀 마음대로 네. 하고 있잖아요. 좀 네. 이따가도 여쭤보겠지만 네. 21대는 22대보다는 그래도 좀 나았을까 싶어가지고 막상막한가요? 21대 때도 네. 확실히 좀 다릅니다. 아. 어떻게 다르냐면은 21대 전반부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잖아요. 네. 이때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예산은 뭐 자기들은 그냥 100% 통과를 시키거든요. 그렇죠. 100%. 오히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예산 심의를 할 때 예. 홍남기 전 총리라든지 이런 어떤 그 부총리라든지 이런 분을 막 몰아세우면서 왜 돈을 더 안 쓰냐고 예. 왜 돈을 안 쓰냐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그 오히려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재정 그 중독증에 걸렸던 민주당 의원들이 돈을 안 쓰냐고 몰아붙였던 그런 기억이 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그 22년 하반기부터 이제 정권을 뺏기고 난 다음에는 예산을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그 싸웠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법이라든지 특히 어떤 그 국회의원 어떤 그 구속 이런 어떤 그 이제 표결을 할 때 네, 예. 21대 때 초반에는 조금 나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상 1호로 그때 당시에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온 사람이 이상직 전 의원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그것을 이제 그 찬성을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때하고 사안이 비슷하고 지역도 비슷한 전북에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이 왔는데 그걸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21대 때 유사한 면도 있고 그리고 21대 때보다 훨씬 더 심해진 면도 있는데 네. 그 심해진 면이 결국은 의석도 오히려 21대보다 더 많고 민주당이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이재명 대표였던 방탄회에서 처음부터 22대는 친명 행제 비명 행사로 시작됐기 때문에 네. 21대 때는 그래도 좀 이재명 대표의 그 반대되는 예. 비명계 의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심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근데 여당일 때 참 편하게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해 보면은 예전에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었나 여기 국밥집 사장님도 뭐 가기도 하고 뭐 국밥집인지 짬뽕집 예, 사장인지 뭐 뭐 예, 그렇죠. 팬클럽 뭐 운영자 네. 그런 분도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뭐 무슨 인사다 이런 지적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갖고 참 지금하고는 참 상황이 많이 달랐다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예. 그리고 그때 임명하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이 계신데. 음. 예, 그건 그렇고 근데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뭐 사건을 불기소한 것과 관련해서 또 민주당에서 이창수 지검장하고 조상원 4차장, 또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보고를 했는데 이 건 역시 이제 감사원장과 마찬가지로 또 표결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죠. 중앙지검장 탄핵도. 그렇죠. 그 뭐 예. 중앙지검장은 처음 있는 일이지만 이 정부 이제 들어와서 22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지금 민주당은 검사 지금 탄핵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검사 탄핵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재명 대표 수사 혹은 민주당 의원들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검사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도둑이 그 자기를 쫓고 있는 경찰을 오히려 지금 이제 고소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면 이창수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 이제 민주당 주장대로면 지금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관련해서 이제 지금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창수 지검장 오기 전에 거의 99%가 이미 수사가 완료된 사건입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이성윤 당시 지검장 시절에 1년 몇 개월 동안 탈탈 털어서 수사하면서 심지어 계좌 압수수색까지 다 할 정도로 네. 그렇게 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면은 지금 현재 의원을 하고 있는 이성윤 의원을 오히려 이제 탄핵을 이제 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것도 감사원장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탄핵 인용보다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금 이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좀 겁박을 하고 지금 현재 지금 그 위력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지금 직무 정지를 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직무 정지가 된다면 중앙지검이 이제 지검장 밑에 이제 그 4차장 체제로 돼 있는데 예. 1차장이 이제 직무를 대행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1차장은 본인이 알고 있지 못하는 2, 3, 4차장 관련된 직무에 대해서는 업무 지휘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도 지금 노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4차장 지금 반부패 수사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런 것도 수사를 지금 현재 기소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수사도 굉장히 좀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어떤 목적으로 검사들을 지금 현재 탄핵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거 역시 네. 정말 그 민주당의 탄핵이 정말
자기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만 예. 지금 탄핵하고 그렇죠. 있는 거기 예. 때문에 이 민주당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어떤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사실 검사 탄핵에 관해서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그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무죄가 나오니까 갑자기 속도를 확 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예. 것도 있고 예. 또 12월 10일 또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어떤 그 특검 또 어떤 표결도 있고 예. 뭐 이런 어떤 차원에서 분위기를 확 몰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조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제 성명을 내니까 이제는 또 그 성명을 두고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민주당이 감사 청구를 또 한다고 합니다. 네, 아예 입을 막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검사들은 부장검사뿐만 아니라 평검사까지 총 200명이 지금 검사 게시판 그 이 프로세스에 지금 이제 그 의견을 지금 표명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에서도 국가장 이상 간부들이 다 이것은 이제 말도 안 되고 이제 반헌법적인 조치라고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의사 표명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조직에 대해서 네. 조직의 어떤 기관장의 어떤 부당한 반헌법적인 이런 탄핵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국가공무원법상의 이런 어떤 정치적 중립의 어떤 의무를 위반한다고는 절대 볼 수가 없는 사항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검사들을 지금 이제 겁박하고 이제 협박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조금이라도 더 이제 막아보자는 그런 어떤 심보인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또 대검 간부들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번 이제 최근에 식사를 할 때 예. 지금 이제 뭐 특활비 이런 게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집권하면 특활비를 더 올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뒤에서는 회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협박하고 뒤에서는 회유하는 그런 양동 작전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법원 예산을 좀 늘려줬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표 판결 있기 전에 그거하고 좀 비슷한 부분 같네요. 네. 그렇죠. 이건 근데 검사들은 이제 겉으로는 지금 현재 못 하니까 겉으로는 급주고 네. 뒤로는 지금 달래고 그러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야당이 정부를 운영하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예산도 이제 단독으로 짜고 있고 예산 한번 설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를 한 이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를 했습니다. 10일까지 여야 합의를 해서 예산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풀릴 것 같으세요? 지금 뭐 헌정사상 최초로 그 야당이 예결위에서 감액 예산만 단독으로 네. 이렇게 한 게 없었죠. 원래 그 예산은 헌법상에 이제 정액을 할 때는 비목 새롭게 이제 만든다든지 정액할 때는 이제 그렇죠. 예. 정부의 동의를 이제 예. 받아야 되니까 이제 항상 이제 협상하는 예. 과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야당이 이제 그리고 여당도 삭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일단 편성된 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2025년도 예산으로 677조를 677조. 편성했죠. 지난번 2024년도보다는 3.2%가 늘어난 어떤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제 건전 재정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편성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1948년도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총 국가 부채가 640조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40조 가량을 늘려서 1,080조로 넘겨줬습니다. 1,000조가 아니라 1,080조까지 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박근혜 정부 때 34%에서 윤석열 그 문재인 정부 때 넘겨줬는데 그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받은 것은 45.9%인가 거의 46%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2%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하면 12%인데 전체 또 프로테이지로 하면 거의 7, 80% 늘어난 학생들 받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건전 재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 부채가 지금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예. 어떤 상황. 왜? 세금을 낼 사람은 없고 고령화 때문에 복지 예산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 부채를 갚기는커녕
국가 부채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올해 얼마 편성이 됐느냐? 네. 25조 몇 천만 원 편성됐어요. 아, 빚 갚는데 이자 갚는데 이자 갚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전 재정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미래 세대가 이걸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계속적으로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이 46%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도 48.3%인가 별로 거의 늘지 네. 않고 지금 현재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현재 정부 예산이 편성해서 국회로 넘겼습니다. 네, 예. 국회로 넘겼는데 이제 심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얘기를 이루는데 일단은 감액 예산을 먼저 잡습니다. 왜냐하면 감액 예산을 먼저 잡아야지 좀 또 각 그 의원들이 또 요구하는 그리고 당에서 요구하는 어떤 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액을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이제 맞추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은 감액 예산만 이제 단독으로 통과를 얘기를 해서 시켰는데 그것도 어떤 예산들이냐 합리적으로 심의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 있는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표적인 어떤 그 지역 화폐 예산이라든지 예, 예. 또 그 지방 교육의 어떤 무상 교육 관련된 이런 것을 올리기 위해서 삭감을 그냥 4조 1천억 정도 삭감을 한 거죠. 그분 오더 아니었으면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분 오더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더라는 당사자의 오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조정을 하라. 이제 그 당연히 이제 그거는 아니면 알아서 밑에서 그냥 아니죠. 그거는 그 예산 과정은 철저하게 지도부가 지휘를 하는 겁니다. 예. 철저하게 지도부가 어디까지 지휘를 하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할 때부터 이 예산 삭감해라, 이 예산 살리라 이게 예. 각 지도부에 보고가 다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근데 우원식 의장이 그 동안에 적극적으로 민주당의 편을 드는 모습을 좀 종종 보여왔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서. 근데 이번 10일에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 부분이 저 질문 중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이게 간첩죄 개정안까지 또 미루고 있다고 해요. 민주당에서 지금 간첩죄와 관련해서 그 지금 규정상 적국으로만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외국으로 그 변경하는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안을 갑자기 뭐 미루자 지금 간첩이 문제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거는 이제 예. 우원식 의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민주당 일각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네. 이 간첩죄를 왜곡을 한 것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네. 이거 지금 지연한다는 걸 이제 공공연하게 지금 이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오는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슬쩍슬쩍 끼워 넣는 게 예를 들면 정당법 개정안을 맞아요. 예. 내 가지고 김교홍 의원이 예.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그 공직선거법처럼 이 그 기소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간을 이제 6개월로 딱 한정을 하려는 그렇지 그런 그렇게 수사하지 말란 되면 거죠, 그러면. 예, 지금 이제 그 전당대회 관련된 사람들 중에 지금 기소하지 않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말라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것을 또 처음엔 소급 적용까지 있었는데 소급 적용은 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지금 현재는 소급 적용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소된 전당대회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도 결국 이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예. 있는 그런 어떤 법안을 몰래 이제 끼워 넣고 있는 거죠. 윤관석 의원만 좀 안타깝게 됐네요. 이거 괜히 수사 일찍 받아갖고 윤관석 의원 또 그 인천의 이 누구죠? 이성만 이성만 예. 그리고 또 경기도의 임종석 임종성 임종성 예, 의원 경기 광주 예. 이 세 분은 이미 이제 재판 1심이 예. 이제 났는데 제가 이제 한마디만 좀 더 하면 그 이번 이제 예산에서 지금 특활비 이슈가 지금 가장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특활비가 뭐 그 이재명 대표 뭐 겉으로는 뭐 방탄이라 하지만 그걸 뜻을 못하니까 그걸 뭐 문제가 많은 예산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그러면서도 이제 국회 특활비는 뭐 한 푼도 삭감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경찰 검찰 등의 어떤 특활비만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 특활비라는 게 뭐냐면요. 그 경찰 검찰 특활비라는 게 그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그 잠복 근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불시에 맞아요. 그이 뭐 야간을 한다든지 또 뭐 출장을 간다든지 예. 밥을 먹는다든지 예.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밥을 먹는 상대가 그 경찰 검찰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보를 받기 위해서 그 정보원들 예. 맞아요. 정보원들하고도 그 밥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네. 그 밥을 먹으면서 또 그리고 또 뭐 그 때로는 또 술을 좀 소주를 사주면서 해 하면서 이제 정보를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좀 얻어먹는 건 또 이제 그 이제 그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줘야 되는데 그런 사실 돈이 사실은 대부분이고 예. 또 일부는 또 뭐 직원 경력이라든지 기간적인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결국 직원들 대상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돈인데 그거를 마치 본인이 버카를 과일 사고 일제 샴푸 사고 예. 제사용품 사고 샌드위치 사고 해서 그렇게 그 쓰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이게 저는 뭐 복원 다시 된다 보지만 삭감이 되면은 실제 현장에서 경찰 검찰들이 이 도둑질하는 나쁜 사람들 강도 그리고 조직 폭력배 마약 이런 수사하는데 엄청나게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굉장히 국민들한테 지금 이제 그 오해를 불러 일으키도록 계속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 국민의힘에서 좀 더 강력하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수사라는 데는 사실 이제 필수적인 예산이 있기 마련인데 그 필수적인 예산마저도 이렇게 없애버리니까 앞으로 이제 국민 삶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왜 하필 이재명 대표 뭐 수사와 관련된 부분만 꼭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지 저는 여러 가지 좀 의문도 들게 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뭐 홍석준 의원님과 함께 이런저런 정치권 이슈 다뤄봤는데요. 다루면 다룰수록 참 답답하네요. 가슴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업보이자 어떻게 보면 좀 자업자득의 결과인 거죠. 그만큼 아이고, 우리가 총선의 준비, 공천, 선거 운동 전반적으로 잘못했다. 뭐 그런 건데 참 이제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더민주당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재명 대표 이슈도 있고 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탄핵하기 위해서 정말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기상천외한 행동들을 할 것이 지금 불을 보듯 뻔하고 지난 집회에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안에 끝내자.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김건희 특검 그리고 윤석열 탄핵 뭐 이게 다른 게 아니다. 같은 거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에 많이 나가서 이야기를 김건희 특검이 결국은 윤석열 탄핵하고 이야기된다 하면 무슨 말이냐? 그거 완전히 다른 거라고 민당 패널들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걸 자기들이 지금 자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행동들을 다 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끝내야 되는데 마지막에 좀 답답하게 끝냈네요. 사실 뉴스를 보면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게 현실에서 나올 수 있는 뉴스인가? 약간 너무 희한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 지금 22대 총선 끝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이제 새로 바뀐 지 한 반년 조금 넘었는데 반년 동안에만 벌써 이런 일이 다 일어났는데 앞으로 남은 3년 반 동안 또 22대 총선 그 기간 동안 임기 동안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약간 좀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걱정은 홍석준 전 의원과 함께 저희가 걱정 의원 우리 홍석준 의원님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의원님과 함께했는데요. 다음에 또 저희가 모시고 우리나라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